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차트에서는 이렇게 캔들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 분석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보조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특히 볼린저 밴드를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볼린저 밴드가 많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린이 분들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다른 거 공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주식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볼린저 밴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볼린저 밴드란 주가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을 기준으로 잡는 보조지표다.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고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게 볼린저 밴드고, 그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이 볼린저 밴드는 간단하게 주가가 현재 고평가인지 그리고 저평가인지 그 수준을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예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지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막 길고 복잡하고 거창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파월이 어떻고, 미 연준이 어떻고, 현재 경제가 어떻고, 몇 크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 주식이 어떻고, 그리고 이 주식의 기업에 매물이가 감산을 해서 오른다, 혹은 매물이가 재고가 많아서 내린다, 앞으로 경쟁자가 많아서 어떻다 저떻다, 정말 주식할 때 볼 게 많잖아요. 정말 볼 게 많은데, 물론 저처럼 전업 투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 보고, 매크로까지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기에 시간을 다 쏟아 부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또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설명을 해줘도 다 모를 뿐더러,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왜? 재테크로 할 거니까 길게 보고 하면 되니까, 하루하루 짧게 스케핑 칠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 볼린저 밴드 매매만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참고로 HTS나 MTS 같은 경우에 이 볼린저 밴드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기본적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기본 설정 값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려면은 따로 차트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보통 차트 오른쪽 위나 밑에 보면 설정이 있고, 그 설정에 들어가서 보조지표라는 게 있고, 그걸 클릭을 하면 영어로 또는 한글로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갖고 적용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요거는 모든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증권사 고객센터 있잖아요. 전화번호. 그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 차트에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모든 그 고객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 한번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HTS든 MTS든 로그인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동평균선처럼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볼린저 밴드 세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증권사에서 기존 세팅해 준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세팅을 먼저 하시고 제 거를 봐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서 볼린저 밴드는 이게 상한선, 위에 있는 게 상한선이고 중심에 있는 게 중심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하한선입니다. 딱 이 세 가지 선으로만 볼린저 밴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크게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종가에 이렇게 끝났는데 4월 10일 날 이렇게 끝난 거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드린 요 네모칸 요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캔들, 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하한선 안에서 움직이죠. 요렇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아래에서 움직이냐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볼린저 밴드 기법이라는 게 그렇게 추정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잡한 것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 머릿속에 넣어둬야 하는 건 딱 하나.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 요 개념만 먼저 넣어두시면 됩니다. 먼저 넣어두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선 이건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일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에서 하한선에서,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주가가 쇼팅이 나가지고 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이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기존 개념이 뭐라고 했죠?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면 반드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은 즉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면은 주가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하한선 이탈할 때가 있어요. 하한선. 이거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한 겁니다. 조금 전에 상한선을 이탈하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주가가 이탈하면 이것 또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벗어났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 하단을 벗어났으니까 다시 얘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한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그러면 매수. 주가가 상한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매도입니다. 매도고, 볼린저 밴드가 주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닿으면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매도, 그리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닿으면 이때는 저평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를 매수. 소스 간단하죠? 자, 저희가 크게 볼게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닿았습니다. 이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닿았어요. 이때 매수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하냐?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럼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언제 파느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을 때, 여기는 완벽하게 닿지 않지만 상단까지 닿았죠? 이때 매도. 그러면 주가를 다시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때 상한선에 닿았을 때 매도, 하한선에 닿았을 때 매수했으니까, 이게 다시 주가가 하한선에 닿을 때 매수를 하든, 아니면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이 있잖아요. 이 중심선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중심선이 없겠죠. 이 중심선의 의미는, 자 보세요. 이 중심선은 주가가 이 중심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중심선이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중심선 밑에 있다. 그럼 이 중심선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니디 분도 많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어떤 기준이냐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중심선이 지지선을 해주는 겁니다. 지지선. 여기서 지지를 해줘갖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밑에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중심선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자, 조금 전에 이때 주식을 저희가 이걸 좀 지우고 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밑에서 주식을 다시 산다고 가정을 드렸을 때 여기 주가의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닿았으니까 이렇게 매도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언제 매수를 하느냐면 주가가 다시 여기서 이까지 하한선 내려올 때 매수하는 방법 한 개. 그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이거를 지지해주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 하나입니다. 물론 이 중심선을 닿고 지지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심선까지 안 오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저희가 이러한 봉이 나오면 위로 올라간다고 가능성이 더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락이 멈췄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이거에 캔들의 50%인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 반전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앞에 편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보조지표를 가지고 얘가 비록 중심선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지지를 해주네? 더 이상 안 내려오겠네 했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역시 이거 50%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다시 보조지표에서는 밑에 중심선이 지지를 해주고 캔들 모양으로 봐서는 얘 내려오는 건 멈췄고 다시 올라가겠구나 하고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파느냐? 다시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인 요때 파는 거예요. 이때 팔아도 되고 이때 팔아도 됩니다. 꼭 이때 팔아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때도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닿았기 때문에 팔아도 되고 이때도 팔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때 샀으니까. 어차피 이때 파나 수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사느냐? 정해졌죠? 주가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심선을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 살지 아니면 하한선까지 내려왔을 때 살지 보는 겁니다. 중심선을 지지해주는 듯 하지만 결국 부서지고 하한선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하한선을 이탈하면은 반드시 주가는 이 안으로 들어간다. 왜? 볼린저 밴드가 그거에 맞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볼린저 밴드 기법 자체가. 자, 주가는 항상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벗어났네? 그러면 들어가겠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네?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역시나 주가가 올라가지고 상한선까지 다 되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 봤듯이 공부했듯이 캔들 매매로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윗꼬리 빼주는 모습 50% 이상의 윗꼬리를 빼준다. 그러면 상승이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때 사서 이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다시 중심선을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지지해 주는 걸 확인하고, 자, 중심선은 이탈했고 하한선 이탈한 걸 보여줍니다. 하한선 이탈하면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왜? 하한선을 이탈했으니까 다시 주가가 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짓말같이 주가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상한선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본다면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현재 기준. 이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뒤에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참고로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시려면 절대 일봉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현재 지금 4월 10일 종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고평가일 수가 있다. 물론 이 상한선을 딛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가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신다면 항상 저희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닿으면 판다, 하한선에 닿으면 산다, 이 기준이에요.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면 매크로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볼린저 밴드를 보조지표로만 보시고 기본으로만 삼는다 하시면 잘하시는 분들 기준,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트레이닝이 가능하겠지만, 주식을 잘 모르시고 혹은 재테크로 하시고 직장인 다니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심플하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 닿으면 팔고 하한선 닿으면 산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는 그 기준을 잡으면 갖고 있는 주식이 플러스다 하시면 파시는 게 맞아요. 왜? 코스피 자체가 고평가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코스피가 다시 이 중심선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본 개념을 넣어 두시면 됩니다.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내가 차트 매매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 가치 분석을 하신다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가치 분석이거든요. 가치 분석이지만 저는 차트 매매도 해요. 왜냐면 가치 분석만 하면은 차트를 보면서 가장 쌀 때 못 잡고, 물론 바닥에서 잡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쌀 때 잡고 가능한 비쌀 때 팔려면은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거의 기준이 이동평균선도 있고 저항선도 있고 그렇지만 요 볼린저 밴드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한몫을 하는 거고, 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좀 더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 거는 코스피의 일봉이었고 지금은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명심을 해야 될 건, 볼린저 밴드 매매는 항상 주봉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별 종목이든 주봉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느냐,
코스피 200에서 정말 잘 맞아요. 코스닥은 개별 주식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리저 밴드 매매, 차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러한 코스피 200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가치 분석 재무제표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 분석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주식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볼 필요도 없겠죠. 왜? 그분들은 그분들의 가치관으로, 개념으로 계속 경력으로 주식을 하실 테니까.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마이너스 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초보분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정말 이 볼린저 밴드는 비밀 치트키 매매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가를 보니까 맞죠?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하한선에서 벗어나면 사야 된다. 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하면은 주가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 원산 복귀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뭐든 먹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가가 하한선을 이탈했어요. 하니까 다시 주가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했으면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들어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신기하나? 주가가 우리가 주가 예측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지표든 뉴스든 다 보는데 심플하게 자 머릿속에 백지라 생각하고 지우개로 다 지우시고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술적 매매보다는 가치적 매매를, 가치 분석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치 분석을 하더라도, 가치 매매를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식에서 계속 손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하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는 코스피가 되었든 코스닥이 되었든 개인 종목이 되었든, 그리고 개인 종목은 웬만하면 코스피 200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볼린저 밴드의 매매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일봉을 보고 하느냐? No. 주봉을 보고 하는 겁니다. 주봉을 보고. 그게 뭐가 됐든. 자, 왜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느냐? 볼린저 밴드 매매는 추세적으로 움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걸 보고 매매를 하려면 일봉은 너무 짧고 주봉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월봉은 너무 길어서 잘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을 보고 추세 매매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는 주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건데, 자, 이 주봉을 볼 때 추세 매매라고 했잖아요. 추세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 구간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고, 이 구간은 횡보를 하는 거고, 지금 누가 봐더라도 지금 횡보 구간에 갇혀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타고 얘가 지금 내려가죠.
짧게 본다면 하한선을 벗어났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주가가 들어온다 했으니까 매매를 해서 이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 중심선이 저항선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 올라가려면 이 중심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보시죠. 하한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중심선만 가면 맞고 내려와요. 왜? 저항라인이니까.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떨어져갖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했고 이때 샀으면 다시 주가가 회귀를 했죠. 그럼 이 차이에서도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시 상한선까지 올라가는지 보려면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강하게 뚫는지 안 뚫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중심선을 못 뚫고 윗꼬리 빼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한선까지 내려가겠죠. 하한선 찍고 다시 중심선까지 갑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움직인다. 주가가 하한선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하한선까지 내려갔으면 얘가 다시 상한선까지 가려면 중심선까지 가야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 하한선까지 내려왔으면 사면 돼요. 왜? 주가가 상한선까지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중심선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짧게 먹으려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사서 중심선에서 팔면 꼭 상한선까지 안 가더라도 짧게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하한선을 지지해주고 중심선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 얘를 못 뚫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하한선 뚫고 내려갔다가 주가는 다시 회귀하고 회귀해서 다시 중심선까지 갑니다. 그럼 이때 샀으면 이때 팔면 되죠. 자, 그런데 못 뚫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언제 사냐? 다시 하한선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이때만 해도 지금 하락기인데도 보세요. 한 번 매매했죠? 두 번 매매했죠? 세 번 매매했죠? 네 번 매매했죠? 이때까지 하락 중에서도 5번 정도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요렇게만 매매를 해도 매일매일 매매 안 해도 요렇게 추세적으로 매매만 해도 볼린저 밴드만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다시 하한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강하게 올라가 주다 보니까 이 중심선을 드디어 뚫고 올라가 줍니다. 그런데 상한선까지 못 가고 얘의 50% 이하를 이탈하면서 다시 중심선을 터치합니다. 근데 중심선이 지지라인인데 중심선 위에 주가가 있으니까 이제는 중심선이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인데 얘를 지지를 못 해주고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다시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주가가 내려가겠죠. 닿진 않았지만 밑에 꼬리 빼면서 저희가 앞부분에 배운 거, 이 내려올 때 이 추세에 큰 음봉의 50% 이상을 올려주면서 밑에 꼬리까지 뺀다. 이러면 하락은 일시적으로 멈췄다. 그리고 하락에 50% 이상 올라가 주는지 봐줘라. 50% 이상까지 올라가 줍니다. 저희가 앞에 강의한 것까지 접목을 해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하한선 닿아주고 하락에 50% 이상 올라가지고, 자, 그럼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중심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한선까지 올라가 줍니다. 꼭 다해야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근처까지 가주기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근처까지 왔다. 제가 뭐라 했죠?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 밑에서 사고 이 위에서 팔고 다시 이 밑에서 사고 이 위에서 팔고, 주가가 이거를 벗어나면 사고 이걸 다시 회귀를 해주면 팔고, 주가가 이걸 위에 상한선을 벗어나면 팔고 다시 회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다시 매도를 했다. 그럼 언제 사느냐? 주가가 지금 중심선 위에 있으니까
이 중심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사는 겁니다. 아니면 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사거나. 얘는 내려오다가, 자,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음봉이라도 밑에 꼬리가 긴 거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좋은 징조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게 여기서 멈췄다. 그리고 다음 캔들을 보니까 여기에 50%, 멈춘 거에 50% 이상을 충분히 지지해주면서 플러스 캔들에서도 좋은 모양, 중심선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상한선까지. 자, 봅시다. 역시 주가는 위로 올려 말아주면서 상한선 근처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요 과거를 보시면 이때도 상한선을 터치는 안 했지만 상한선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상한선까지 터치는 안 했지만 요 중심선에서 많이 올라왔고 상한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한선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현재 주식을 이 중심선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한선 근처까지 왔다. 나는 좀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하는 사람이다 하면 안전하게 여기서 파세요.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중심선 근처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지 라인을 부순다.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한선 오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리스크를 좀 가지더라도 수익을 더 크게 볼 것이다 하면 이 주가가, 자, 요 캔들이 주가니까 요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닿을 때까지 기다려서 파는 거 하나, 혹은 이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닿는 걸 벗어나서 이렇게 벗어날 때까지, 벗어났을 때 매도하는 거. 왜?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은 항상 주가는 회귀를 하니까, 돌아오니까. 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웬만하면은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근처까지 오면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하한선이나 중심선에서 지지하는 걸 보여주면은 사고, 다시 상한선에서 팔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전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걸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세적으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게 또 왜 바뀌었지?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코스피 주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주봉이 아니라 그 코스피에 대한 그걸 벗어나서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또한 아까 코스피하고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이 종목도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 크게 보여, 크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거 다 빼시고, 자, 이것만 봅시다.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주가도, 이 캔들도 이 볼린저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죠. 자, 저희가 조금 전에 기준 개념으로 잡은 게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자, 우선 맞아요.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중심선 지지해주니까 사고, 팔고, 하단에서 다시 사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간단하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 매매? 요것만 해도 평생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괜히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알아요? 그 개인분들 매매하는 방식을 보시면 주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개인분들 매매하시는 거 보면 이때 사요, 이때. 이때 사서 이때 팔아요. 그리고 이때 절대 못 사거든요, 무서워서. 이때 사요.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그러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기준, 내가 주식 투자의 그 기준을 못 잡아서 그래요. 이때는 주가가 비싼 상태니까 좋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때 사는 겁니다. 왜?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또 팔아요. 왜? 이때는 당연히 주가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팔겠죠.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 투자를 하든 기술적 분석을 하든 자기만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치를 잡기가 참 힘들어요. 왜? 이거를 하려면 정말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이 노하우와 경험을 쌓일 정도로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잣돈 다 없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내가 진짜 주식을 오래 했는데 나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겠어. 경험도 좀 쌓였어. 그런데 이제 하려고 보니까 종잣돈이 없네. 왜? 이 종잣돈으로 이 노하우와 경험을 다 샀거든요. 이래서 주식을 떠나시는 분들 혹은 나중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걸 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주식을 할 때 기준을 잡아 놓으면 되는데 기준을 잡기 정말 어렵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 볼린저 밴더 매매 기법입니다. 이게 볼린저 밴더 안에서 주식이 움직인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상한선에서 판다. 상한선에서 매도, 하한선에서 매수. 나 요것만 할래.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요것만 지켜도 한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요 삼성전자의 일봉인데 상한선에서 팔고 하한선에서 사고 상한선에서 팔고 하한선에서 사고 상한선 팔고 하한선 팔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종가거든요. 삼성전자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쇼팅이 났어요. 힘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꼬리를 뺐죠. 왜? 주가는 항상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 상한선을 타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상한선에서 팔고 하한선에서 살래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신다면 이때 그냥 파는 거예요. 왜? 주가가 상한선 다였으니까. 그럼 언제 사느냐? 요 중심선에서 지지해 주는 걸 보고 사거나 아니면 하한선 왔을 때 사거나. 삼성전자 D램 재고가 어떻고 감산이 어떻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린이 분들, 초보분들 그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거까지 생각하면은 요거 거꾸로 타요.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때 확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치트키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치트키죠. 근데 이게 그렇게 돼? 말 돼? 저도 이게 왜 그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설명을 저도 못합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번 건 주식 진짜 1년에 한 번 매매할 때도 있고 뭐 몇 번 매매할 때도 있지만 3-4번 매매할 때도 있고 혹은 1년에 한 번도 매매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가치 투자자인데 그런 제가 보더라도 요 볼린저 밴드 기술적 매매 그러니까 차트 매매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저도 주식을 사놓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고가에 팔 때 좀 더 고가에 팔고 싶으니까 그럴 때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이동평균선, 저항라인, 캔들 다 보지만 볼린저 밴드도 봅니다. 볼린저 밴드가 주가가 쇼팅 따서 위로 많이 올라갈 때 상한선을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팔고 나와요, 무조건.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도 팔고 나옵니다. 왜? 일시적으로 벗어난 건 반드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요 볼린저 밴드를 보고 좀 더 싸게 사고 좀 더 비싸게 파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봉을 가지고 볼린저 밴드는 주봉에 가장 잘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의 주봉인데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오면 회귀를 한다 했죠? 회귀를 합니다. 이거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지지해주는 모습이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걸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벗어나면 항상 주가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중심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상한선까지 올라간다 했죠. 그러면 내가 운 좋게 이때 샀어도 볼린저 밴드의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이 주식을 이때 팔지 아니면 이 저항 라인에서 팔지 아니면 이 2021년 1월 15일 고가인 96,800원인가? 하여튼 이때까지 올라갈 때 팔지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식이 물려갖고 다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그럴 필요도 없이 이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자, 이 밑에서 샀으면 그냥 요 밑에 상한선 닿으면 그냥 파는 겁니다. 팔았는데 밑으로 더 내려가요. 아유, 땡큐죠. 고맙다. 이렇게 하고 요 지지선을 지지해주는 거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지를 못해주고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 밑에 또 하한 라인에서 삽니다. 왜? 이 하한 라인에서 주가가 벗어나는 걸 보여주죠.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회귀를 한다. 주가가 이 중심선 밑에 있으니까 이 중심선이 저항 라인이다. 저항 라인 뚫는 게 안 보여준다. 그럼 다시 내려간다. 그럼 이렇게 안 보여주는 요 모습 딱 요때 파는 겁니다. 이때 사가지고 그럼 또 수익이 나죠. 이때 쭉 보고 한 선 딱 닿입니다. 삽니다. 주봉이니까 이때 사든 일봉으로 보면 언제 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심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거 보여주죠. 그럼 홀딩하거나 아니면 이때 중심선을 벗어났으니까 팔거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사서 이때 파니까 수익입니다. 그리고 홀딩을 했으면 중심선 상한선이 닿였습니다. 그럼 다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다가 하한선, 제가 꼭 하한선 닿아야지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한선 근처까지 왔는데 지지해주면서 산다. 근처까지 왔고 이 음봉의 50%를 뚫어주는 양봉이 보여줍니다.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앞전편 강의에. 자, 이때 사갖고 언제 판다? 다시 상한선 오면 판다. 상한선 왔죠? 팔았어요. 그럼 이때 하한선 오면 사든가 아니면 이 중심선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음봉의 50% 이상을 뚫어주면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겠네. 자, 언제 판다? 지금 판다. 이 기준으로 잡으면. 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닿였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닿으면 매도를 해도 괜찮더라. 밑에서 샀으니까. 왜? 주식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이니까 상한선에 닿았으면 다시 얘가 적어도 이렇게 중심선에 내려오든 하한선까지 내려오든 나는 이때 기다렸다가 다시 사면 된다. 정말 간단하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왜? 차트가 보여주냐, 차트가.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기술자 투자자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 그리고 주식을 계속해서 읽는 분들은 요 매매만 해도 평생 돈을 벌면서 살 수가 있어요. 상한선 벗어났다. 하한선에서 산다. 상한선 갔다. 판다. 하한선 간다. 산다. 중심선 뚫고 못 올라가준다. 판다. 하한선 간다. 산다. 뚫고 올라가지고 상한선까지 갔다. 판다. 밑에 하한선까지 왔다. 지지해준다. 올라간다. 산다. 하한선 갔다. 판다. 하한선까지 안 내려오고 중심선에서 올라가주는 걸 체크했다. 그럼 산다. 상한선 올라갔다. 판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오늘 기준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기준이면 지금 이때 팔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얘가 쭉쭉쭉 더 올라가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가 적어도 중심선까지 내려와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사든 이걸 부수고 내려와서 하한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 사든
이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 볼린저 밴더의 매매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삼성 SDI 주봉입니다. 제가 일봉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일봉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계속 드린 건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볼린저 밴더는 추세 매매 기법이 강하기 때문에 주봉이 잘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주봉을 보고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 SDI 또한 2차 전지지만 강한데,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자, 그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주가가 상한선에 닿았다. 이때 가든 이때 닿았든, 하지만 이때 보면 주가가 상한선을 이탈했죠. 분명히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했죠. 회귀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었다. 이때 팔든 이때 팔든 이때 팔든 어쨌든 파는 겁니다. 왜? 주가가 상한선에 닿았으니까. 팔고 기다린다. 언제까지? 중심선을 강하게 지지해 주는 게 나오거나 하한선 올 때까지. 자, 밑에 꼬리를 빼주면서 중심선을 지지해 줍니다. 그럼 이때 한다 치고 상한선까지 안 갔죠. 안 갔는데 중심선을 이탈해 주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그 전 양봉의 50%를 이탈해 주는 모습 보여줬죠. 앞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탈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 판다. 언제? 그럼 다시 산다? 중심선을 이탈했으니까 하한선 닿으면 산다. 자, 하한선 닿으면서 밑에 꼬리 빼주면서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수를 한다. 매수하고, 그럼 언제 판다? 상한선 닿으면 판다. 자, 이때 상한선 닿이고, 이때 닿이고, 이때 닿이고, 이때 닿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파는데? 이때 팔 수도 있고, 이때 팔 수도 있고, 이때 팔면 땡크고, 이때는 분명하게 팔아야 돼요. 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했습니다. 위로 갑자기 올라간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안으로 들어왔죠. 이때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나 이때 파서 너무 억울하다. 억울할 필요 없어요. 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하한선에서 사서 상한선에서 파는 거니까. 이때 팔아서 이때 파는 것보다 덜 먹었지만 어쨌든 먹었잖아요. 하한선에서 사갖고 이때 팔아서 먹었으니까. 주식은 꼭 내가 발밑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 수 없어요. 저도 절대 정말 저도 초보일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 운 좋으면 진짜 그 뒷걸음치다가 소발에 쥐잡듯이 그런 거지, 자기 실력으로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익만 보면 장땡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매매가 정말 기발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주가를 언제 산다? 이때 팔거든. 이때 팔았으니까 주가가 밑에 하한선 내려오면 산다. 하한선을 내려왔고 강하게 지지해 주는 걸 보여주죠? 산다.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상관없어요. 지지해 주는 거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상한선에서 팔면 되는데, 그 중심선이 저항선이라 말씀드렸죠. 주가가 밑에 있을 땐. 요 저항선에서 강하게 뚫어주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얘를 보여주면 얘의 50%를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 샀으니까 이때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팔더라도 이익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주식을 사느냐? 하한선 때 산다. 하한선 때. 자, 주식이 이건 길게 봐서 그런데, 주식이 하한선, 자 보세요. 짧게 보면 하한선을 이탈했죠. 내려온 도중에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이탈하면 반드시 회귀를 한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회귀를 해서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뚫고 못 올라가죠. 그럼 이때든 팝니다. 50% 이하를 뚫어주고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그럼 다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하한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죠. 다시 회귀를 한다. 그런데 다시 이탈을 한다. 그리고 다시 회귀를 한다. 그리고 하한선을 찍고 이 하한선의 음봉의 50% 이상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내려오는 게 멈췄구나. 사자. 산다. 언제 판다? 상한선이 닿이든 중심선에서 뚫고 못 올라가주는 게 보이든. 상한선은 안 닿였고 중심선까지 갔지만 여기서 시루다가 이거 50%를 이탈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샀어요. 그러니까 이때 샀으니까 이때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때 파는 겁니다. 그냥 언제 산다? 다시 하한선 올 때까지 기다린다. 지지해주는 거. 이때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때 뺐죠. 그런데 이때 이거 50%를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상관없어요. 삽니다. 강하게 중심선을 뚫어주고 상한선까지 올라가줍니다. 상한선까지 올라가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상한선에서 판다. 다시 언제 산다? 중심선을 지지를 해주거나 하한선이 오면 산다. 근데 중심선을 얘가 강하게 지지해줬어요. 내려올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거에 50%를 뚫어주면서 중심선을 지지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산다. 언제 판다? 상한선 닿았을 때 판다. 이때 팔든 이때 팔든 이때 팔든 이때 팔든 판다. 어쨌든 수익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는 팔아야 됩니다. 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렴을 한다.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주가가 쇼팅이 나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주면서 볼린저 밴드 위로 올라가줬죠. 그러면 다시 회귀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파든 이때 파든 이때 파든 상관없지만 자 팔았다. 팔았는데 주식이 다시 내려오면서 중심선을 강하게 이탈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럼 언제 산다? 하한선 때 산다. 하한선 때 사는데 꼭 이 하한선 안 닿였다. 만약에 내가 기다렸는데 이 하한선이 안 닿이고 올라줬다. 그러면 안 사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중심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자. 이때까지 안 내려오고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내려온 추세 이때 멈춰주는 거 보여주고 이때 50% 이상 올려주는 걸 보여주고 이때 지지해주는 거 보여주죠. 그럼 사는 겁니다. 혹은 이때도 못 믿겠다 하면 이 중심선을 강하게 이 저항선이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다시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할 거면 이 중심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 사면 되고 그럼 언제 판다? 다시 상한선일 때 판다. 자 올라가다가 상한선까지 못 가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일시적으로 멈추고 이 50%를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 팔아도 돼요. 그리고 나 모르겠다 그냥 좀 더 기다릴래. 기다려갖고 이 상한선 때 팔아야 되고 이때 팔았다. 그러면 다시 나 이 하한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도 되고 이 중심선 지지라인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지금 지지라인을 해주는 거죠. 이 중심선 지지해주는 걸 보고 사는다. 그럼 이때 밑에 고리 빼면서 지지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내린 거에 50%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때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때 사든 이 위에는 사지 않겠죠. 왜? 이걸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여기에서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더 밑에 사면 나중에 팔면 더 큰 수익이 없겠지만 이게 내가 더 밑에 살려다가 보면은 더 싸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원칙에 왔을 때 사면 그게 65만원이든 66만원이든 67만원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 이러든 저러든 주식 먹기만 하면 되니까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 지지해주고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줬다 샀다 이때 어디든 샀다 그럼 언제 파느냐 이때 상한가 닿았을 때 팔거나 상한가를 뚫어주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때 파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쉽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면 될지 자 크게 한번 보자고요. 크게 이렇게 매매하면 정말 주식 이렇게 매매해도 돼? 할 정도로 쉬워요. 이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거 알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과 상한선 안에서 주가는 움직인다 라고 기본 개념을 넣어두시고, 주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주식을 매수를 한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매도를 한다.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코스피 200에서 사야 되고, 이 코스피 200이 가장 잘 맞아요. 이 매매 기법이. 그리고 주봉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추세 매매에 따른 거니까 주봉이 잘 맞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세하게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넓게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SDI 주봉을 보면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상한선 닿으면 매도를 한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닿으면 매수를 한다. 볼린저 밴드 이때 매수했으니까 볼린저 밴드 상한선 닿으면 매도를 한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닿으면 매수를 한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닿으면 매도를 한다. 하한선 때 매수한다. 상한선 때 매도한다. 상한선 때 매도한다. 하한선 때 매수한다. 상한선 때 매도한다. 끝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볼린저 밴드 상한선 때 매도하고 하한선 때 와서 매수하고 상한선 때 가면 매도하고, 요것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진짜 2, 3개월 한 번 정도 매매를 할 거예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요렇게 하면 1년에 한두 번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많게는 한 3, 4번 정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요렇게 매매를 볼린저 밴드만 매매를 하잖아요. 요렇게 해도 적어도 못해도 20, 30% 수익을 낼 수 있고,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아까 설명드렸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을 때 주가는 회귀를 하니까 그때 짧게 매매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것저것 분석 많이 하면서 또 뉴스도 보고 경제도 보고 하면서 매매하는 거랑,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랑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매매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거대로 매매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주가는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더라.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크게 손해를 안 보고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텍스트로 짧게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자, 봅시다. 한 번 더. 볼린저 밴드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매매고, 자, 모든 차트는 볼린저 밴드 매매 기준으로 주봉으로 한다. 왜? 추세 매매이므로. 그리고 일봉은 너무 짧기 때문에, 월봉은 너무 길기 때문에 꼭 주봉으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은 요 볼린저 밴드 매매에 잘 맞지 않아요. 자, 머릿속에 이때까지 넣어놓은 거 다 지우시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면서도 심플한 추세 매매 방법, 볼린저 매매 방법입니다. 하한선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주식 매수,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주식 매도. 하한선에서 사가지고 주식이 쌀 때 사가지고 상한선에서 판다, 이 뜻입니다.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리고 기다린다. 언제? 주식이 쌀 때까지. 주식이 싼지 안 싼지 어떻게 하는데? 나 몰라. 근데 주봉으로 보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다였어. 그럼 주식이 쌀 거야. 주트가 얘기하기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 다이면 주식이 저평가가 된 거래. 자, 그러면 내가 산 거에서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한선 다였으니까 사자. 주식이 싸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다? 기다린다. 언제까지? 볼린저 밴드 상한선 닿을 때까지. 상한선 닿았다.
상한선 닿아서 더 올라가서 팔든 상한선 닿아서 팔든 모르겠지만 상한선에서 판다. 그럼 이 정도의 개입은 내가 먹는다. 그럼 이제 다시 뭐한다? 다시 기다린다. 볼린저 밴더 하한선 올 때까지. 요것만 계속 매매하세요. 평생 매매하세요. 평생 매매해도 이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웬만한 기법보다 웬만한 애널리스트 얘기해주는 것보다 요 방법만 해도 진짜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그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자기 가치관을 밀어넣어요. 아, 상한선 다 했는데 아니야. 지금 애널리스트 보니까 리포트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지금 그러니까 D램 단가가 올라가고 앞으로 반도체가 더 뜰 거야. GPT도 더 뜰 거고 GPT 반도체는 그리고 더 비싸대. 그러면 이익이 더 많이 남겠지? 그럼 이 상한선을 뚫고 더 올라가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러한 매매 기법이 결국엔 부서지는 겁니다. 매매 기법이라는 건 하나를 정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파는데 얘가 이때 팔았는데 얘가 상한선을 따고 쭉 올라가. 아이고, 그러면 뭐 어때요? 주식이 이것밖에 없나? 이거 때려치우고 또 거기에 맞는 코스피 200에서 거기에 맞는 거 또 찾아서 또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여기에 자기 생각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 이 기법을 못하는 거예요. 기법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거 초등학생 데려놓고 하면 더 잘할 겁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어른들 말고 초등학생 딱 데려다 놓고 용돈 주면서 너 그냥 이것만 해 하면 걔들은 해요. 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뉴스, 기업 관심 없어요. 걔는 그냥 용돈 받고 그거대로 게임 하듯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매 기법을 하려면은 정말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백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 볼린저 밴더가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는데 나도 왜 말이 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계속 해보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도 있지만 저는 참고로 쓰지만 그 초보나 주린이 분들은 정말 이렇게만 매매해도 충분해요. 진짜 간단하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말도 없고. 왜?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주가는 제가 이거 걱정돼서 그래요. 이거 괜히 설명을 드렸는데 괜히 또 이상하게 해석할까봐. 주가는 볼린저 밴더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입니다.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여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더 매매 기법은 주가가 요 하한선일 때, 볼린저 밴더 하한선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쭉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요 볼린저 밴더 상한선 근처에 오면 매도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기다린다. 주가가 요 볼린저 밴더 하한선 올 때까지.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 요 주기 모릅니다. 상한선이 언제 오고 하한선이 언제 오고 그러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올 때까지 주기가 어떻게 되냐?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안다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이거 3주 만에 온다, 4주 만에 온다, 한 달 만에 온다. 아니다, 2일, 3일 만에 온다. 이걸 감히 누가 압니까? 절대 몰라요. 단 아는 거는 주가는 볼린저 밴더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하한선에서 사서 상한선에서 팔면 된다. 요거는 알아요. 그러면 요것만 따라하면 돼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제 생각 못 넣어요, 여기서. 그런데 단 여기에 조건이 따른다. 어떤 조건이냐? 차트 주봉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에서 한다.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요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이건 제가 진짜 장담을 해요. 그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 와가지고 바로 안 올라가고 좀 더 깨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다리면 결국은 상단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파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를 할 때 언제 주가가 저평가인지 언제 주가가 고평가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만 알면 저평가일 때 사갖고 고평가일 때 팔지 누가 모르냐,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정말 분석을 해가면서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해가면서 밤 10시, 11시 퇴근해가면서 다시 아침 6시에 출근해갖고 다시 맨날 그 생각을 반복하지만 그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거는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나 초보분들은 심플하고 간단하게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가지고 저평가일 때 상단에서 파는 거, 이것만 하시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웬만큼 주식 잘하는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 이것만 따라 한다면은. 근데 이거 따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 내가 어설프게 주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주식에 정말 진짜 중요한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 진짜 이게 정말 될까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조건을 잡아가지고 딱 한 주기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식으로 계속해서 그 수익을 내면서 그래도 한평생 경제적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기술적 분석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캔들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평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플러스 오늘은 중요한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강의 쭉 보시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주식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해도 더 이상 무슨 다른 강의 들을 필요 없고, 진짜 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기술적 분석의 차트 분석.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나, 거기서 하는 말이나 다 똑같아요. 왜?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게 정답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식 공부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게 뭐 주식이든 공부든 뭐든 다 떠나서 진짜 핵심은 정말 심플한 거거든요. 정말 심플한 게 간단하고 심플한 게 정답이지 복잡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주식 매수, 매도, 그리고 수익 얻는 방법도 제가 지금 볼린저 밴드 설명해 드렸다시피 요게 그냥 심플하고 간단해요. 더 이상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이렇게만 매매해도 정말 저한테 감사할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이렇게 매매했는데 안 되더라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단다고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때까지의 차트가 보여주잖아요. 이때까지의 차트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식 투자에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보조지표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지 아니면은 뭐 오랜만에 또 종목 분석을 해드릴지 다음 편에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